낭독남자가 읽어드립니다. 101세 화가 모지스 할머니의 말. 인생에 보면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바쁘게 지내다 보면 그 또한 언젠가 지나가죠. 한바탕 시원하게 웃고 나면 그 힘으로 또 살아가죠. 다른 사람에게 들었으면 식상한 위로로 들렸을 수 있는 말이지만 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냐에 따라 무게가 다르다. 101년이라는 길고도 풍진 세월을 생존한 사람,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수차례의 사적인 상실을 겪어낸 사람의 이 단단한 믿음을 맹목적 낙관이나 고의적 무지로 치부하기 어려운 이 초연한 긍정을 자꾸만 믿어보고 싶다. 바쁘게 살고 좋은 사람들과 지내고 몸과 마음이 튼튼해지도록 꾸준히 노력해보세요. 앞날에 대한 믿음도 꼭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뭘 하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든 게 정해져 있거든요. 무얼 해도 세월은 흘러갑니다. 별 수 없지요. 하지만 믿음만 있으면 그 무엇이라도 극복할 수 있어요. 95가지 살면 슬픈 기억도 생기고 삶의 추잡함도 알게 되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그런 걸 그리고 싶진 않아요. 나는 예쁜 그림을 그립니다. 예쁘지 않은 것을 그릴 때면 조금씩 다듬어 주고요. 그림을 보고 사람들의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뭐하러 그리겠어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어떤 종류의 일이든 일은 우리에게 행복을 더해줘요. 나는 12살에 집을 떠나 가정관리사를 했어요. 평생을 바쁘게 지냈고 즐거웠습니다. 할 일이 차고 넘치는데 잠자는 건 어리석게 느껴져요. 사람이 늘 무언가에 몰두하고 마음과 손을 부지런히 놀리면 불만이 생길 겨를도 없을 겁니다. 77에 은퇴할 수야 없잖아요. 바쁘게 지내면 화를 부를 일도 없어요. 자고로 화를 입기 전부터 질에 화를 부르지 말랬어요. 그날그날에 나를 맡겨버리면 어느 순간 96년의 세월을 돌이켜볼 날이 올 것이고 대부분의 시간이 좋아 보일 거예요. 살다 보니 실망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그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늙지 않기 위한 내 원칙은요, 바쁘게 지내고 젊은 사람들과 웃으며 지내는 거예요. 야한 농담이라도 개의치 말아요. 웃으면 그만이에요. 그림 그리기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바쁘게 지내는 거죠. 나는 늘 내 힘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토마스가 주는 돈을 타서 쓴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지붕을 타고 올라가던 어린 시절이나 지금이나 내가 대장 노릇을 하고 싶었어요.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죠. 다 우리가 겪어내야 하는 일들입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니 하루 일과를 돌아본 것 같은 기분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마쳤고 내가 이룬 것에 만족합니다. 나는 행복했고 만족했으며 이보다 더 좋은 삶을 알지 못합니다. 삶이 내게 준 것들로 나는 최고의 삶을 만들었어요. 결국 삶이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니까요. 언제나 그래왔고 또 언제까지나 그럴 겁니다. 집 앞 초원을 가로지르는 개울은 강처럼 물이 불어 있었습니다. 연못은 두 가지 물이 차올랐고 물고기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죠. 연못 건너편에는 아름다운 옥수수밭이 있었는데 폭풍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옥수수 밭에 도랑을 파놓았어요. 도랑이 어찌나 깊었는지 사람이 말을 타고 도랑을 달리면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도랑에서 붉은 흙이 씻겨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베이킹 파우더처럼 고운 그 흙을 채로 걸러 헹구어서는 페인트로 썼어요. 헛간 여러 채에 그 흙을 칠했는데 아직도 고스란히 벽에 남아 있습니다. 부식된 철광이 들어간 흙이었거든요. 비는 며칠 동안 계속 내렸고 덕분에 우물과 샘에 물이 차올랐어요. 그때 아버지는 말씀하셨죠. 크게 잃는 게 있으면 작게 얻는 것도 있는 법이라고요. 나는 6년 동안 남자 형제 둘과 여동생 하나를 잃었습니다. 장례식을 2년 간격으로 치렀어요. 기쁨이 있으면 슬픔도 있는 법이죠. 요즘 세상 같으면 다 살릴 수 있겠지만 그때만 해도 의사들조차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자식들의 죽음에 담담한 편이었어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운명이라고 했지요. 아버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모든 일이 그렇듯 하면 할수록 잘하게 되죠. 그림을 하나 끝낼 때마다 이게 마지막 그림이라고 생각하는데 곧이어 또 그리게 되더라고요. 나는 행복한 것을 보고 그리기를 선호합니다. 어이휴, 세상아, 꼬리를 흔들어 대라. 나는 명랑하고 행복하게 살련다. 나는 그림을 공부할 기회는 없었지만 이거다 싶으면 해버립니다. 그림은 성경과도 같아요. 성경을 읽고 저마다 다른 생각을 하듯이 그림을 보고도 저마다 다른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니 나는 내 식대로 그리렵니다. 밝은 색을 좋아하니 밝은 색을 쓰고 원근법이니 뭐니 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좋아해서 뭘 그리고 싶은지 아니까 그리는 거죠. 지난 50년 사이 먹고 살기가 퍽 수월해졌습니다. 내 아들들은 우리 때보다 짧은 시간 일합니다.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 젖소 30마리의 우유를 짰었는데 이제는 누가 그렇게까지 할까요? 노동력 아끼려고 죄다 기계에 맡기죠. 하지만 사람이 변한 건 아닙니다. 사람은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살 뿐이죠. 어떤 종류든 이 일은 우리 삶에 행복을 더해줍니다. 늘 부지런히 지내고 일에 몰두하면 걱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들도 일을 빨리 배울수록 더 행복해지고 더 당당해지리라 생각합니다. 나는 한평생 바쁘게 보냈습니다. 할 일과 이루어야 할 일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니 꼭 포기하지 마세요. 1961년 101세의 모지스 할머니는 요양원에 입원했다.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물감이 있으면 쉬지 않을 것이라며 그림을 못 그리게 한 주치의의 처방이었다. 할머니는 급기야 의사의 청진기를 숨겼고 어디 뒀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건 말 못해주지. 내가 몰수했어요. 날 이글 브릿지로 돌려보내주면 청진기도 돌려줄게요. 하지만 다시는 이글 브릿지로 돌아가지 못했고 1961년 12월 13일 그는 평화로운 죽음을 맞았다. 의사가 말했다. 그저 기력이 다하신 겁니다.